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김은강튜브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북한이 고위소식통이 보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외국 정보기관들이 마수에 걸려 큰 곤경을 치르고 있는 아주 통쾌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 요약을 해본다면 김정은이 국제관광온천휴양지를 꾸리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외국인 사업가의 제안을 측근을 통해서 듣고 이 큰 돈을 벌 것 같아서 달러 금고를 다 털어 양덕에다가 국제관광온천휴양지를 1년 만에 뚝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타산과는 달리 온천휴양지 건설이 끝나자 외국 사업가는 종족을 감추고 달러 벌이는 고사하고 유지관리한 데만도 계속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정찰총국, 중앙검찰소 합동조사를 부셨는데 그래서 조사 과정에 김정은에게 제출되었던 사업 제안 그리고 수익 타산서 이건 다 황당한 것이며 관광객 유치를 맡았던 외국인 사업가 그럼 결국 그야말로 폭탄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은 열물이 터져가지고 이 사업 제안 관련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위 소식통의 육성 녹음 중 핵심적인 부분만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 벌려고 가는 거거든. 옷가이들 동원해서는. 근데 그 여자 그 김기라고 이래 완전 탈취하려고 해. 무슨 얘기가 와갔나? 너네 그 온천 좋은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많죠. 그래서 야 그럼 온천 하나 개발해라. 그 호텔 한 독에 한 5천짜리 하고 7월 지나지면 그거 돈 열하니 뭐라고 갔으니까 좀 하나만 할래. 연금 놓친데 돈은 갔더란데 뭘 갔다고 지금 주말하고 있는데 북한은 황해도 작년에 그렇게 좋은 온천이 있다는데 거기다 치라 하니까 이게 아마 기대벨이 총리까지 동원해서 전 재간까지 왔으니까 지금 뭐해서 토론은 계속하고 설계도면 하나 줬어요. 호텔 두 동에 24층에 5천씩짜리 2,500씩짜리 5천씩하고 원형으로 지금 이거 지금 온천 있잖아. 치료실 돈 몽땅 들어도 안 되거든 모자리니까 호텔은 치우고 호텔 대신에 원형에다가 거기다 호텔이랑 치료실이랑 같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내리키기 시켜야 되는 거야. 빨리 있어 빨리. 내부 소식통은 이번 외국 정보기관이 공작 이 사건의 전말과 김정은의 반응, 김정은에게 하프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그의 측근들이 참상을 소상하게 전해왔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정은은 어떻게 외국 정보기관이 공작에 말려들었나? 소식통에 따르면 양덕 온천 국제휴양지 사업권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이 외화벌이 및 다양한 목적을 가진 미인계 이 기쁨조 여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모의 김아무개라고 하는 기쁨조 여성이 접대 대상인 한 외국인 사업가에게서 김정의 귀가 솔깃할 관광온천 그룹 사업 제안을 전해 듣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했는데 상부는 바로 중앙당 구국이었습니다. 자신을 국제온천욕 마니아 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사업가는 북한이 항해남도 장영군에 있는 조선 최고의 온천에 국제적 기준의 온천 휴양지를 꾸리면 자신의 그룹이 나서서 온천욕을 즐기는 세계의 실버 부자들을 포함해서 온천욕 마니아들을 넘쳐나게 불러들일 테니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중앙당 구국은 북한이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중앙당 39호실 산하는 아니고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별도로 달러를 버는 외화조달 기관입니다. 재팟에 들뜬 구국국장은 전문가들을 즉시 단동에 파견하여 그 외국인 사업가를 만나서 제안의 현실성과 수익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했고 그 신원까지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사업 제안은 구국의 최종 상관인 중앙당 이만건 당 부위원장과 박태성 부위원장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김정은에게 보고되었는데요. 근데 김정은은 2018년에 자신의 치석쌓기와 관광에 미쳐서 원산갈마 관광특구에 올인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삼지연시 건설과 중평온실농장에 있는 돈을 다 뽑다 보니 돈은 쓸 데는 많고 가진 달러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사업가가 요구한 국제적 기준이 온천 휴양지는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공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축구장 200여 개에 달하는 166만 입방의 부재에다가 실내외 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호텔과 여가를 비롯해서 치료, 그리고 요양구역과 체육문화기지, 편의봉사기지 등으로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되는 달러는 당시 김정은에게 있어서 보통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측근들은 무조건 대박이 나는 아이템이라고 하도 조르고 또 이들이 사총을 받은 재료에까지 공고해야 되니 김정은도 처음에는 심드렁했다가 점차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큰 돈이 드는 일이니 잘못하면 김정은의 애화근고는 씨까지 마를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심중에 심중을 기하느라고 여러 통로로 사업성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글쎄 휴양지를 건설하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면 되는데 외국인 사고가 보내온 이 온천 설계도 그리고 그에 따른 온천 휴양지 국제적 기준 이걸 맞추려면 예상보다 달러가 억수로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소시통의 말로는 합산 거의 2억 달러 가까이의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측근들의 적극적인 공고와 제안이 있었고 김정은도 어려서부터 스위스에서 달러를 풍청대며 써봤기에 철들기 전에 돈맛부터 알았고 또 그래서 달러에 미쳐있는지라 젊은 혈기에 대박사업에 현혹되어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국제온천휴양지는 사업자 측이 요구한 항해남도 장현이 아니라 양덕군 석탕 온천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현은 한반도 전역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온천이지만 원산 갈마 관광 특구와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더 큰 양덕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달러 금고를 다 털어도 부족하여 여러 기관들의 달러를 내라고 종용하고 또 총용 상공인들과 제중 상공인들에까지 돈을 꾸어게 해서 거의 황금 거야를 낳을 야망의 양덕 국제 온천 휴양지를 1년 만에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돈독에 올랐는가는 그가 준공식 직전까지 무려 4차례씩이나 현장을 지도하였고요. 준공식 테이프 커팅하면서 달러 방석에 촥 앉은 듯이 너무도 흡족해하는 모습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온천 휴양지 준공식에서 커팅하고 나서 부인 이설주와 측근들을 대동하고 온천이 여러 곳 스키장, 경마장 들러본 모습을 특별 방송으로 전하면서 마치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러먹지 않는 제1의 온천문화 휴양지를 마련해 주시고 온천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에게는 온천을 즐기는 인민들의 즐거움 그것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이제 당장이라도 앞다투어 찾아와 지갑을 열어댈 애국 관광객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아마 미쳐 죽을 뻔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정은에게는 달러 대박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퍼부어 막상 국제적 기준에 맞는 온천을 지어놓았지만 국제관광객 유치를 막겠다고 호응장담했던 외국인 사학과 그는 연락이 갑자기 끊기고 총족을 감췄답니다. 원래는 매월 수백 명씩 외국의 온천용 마니아들을 우선 초대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수 없이 연락이 끊긴 외국 사학과를 찾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TV 홍보를 빡세게 하고 반강제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을 종용해서 관광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덕 관광온천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달러벌이를 위한 온천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 빼고 이 지리적 위치 그리고 교통만을 가지고 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석탄 온천은 양덕읍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24km, 석탄 온천역에서 동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양덕을 통과하는 도로는 평양 원산 간 1급 도로와 그리고 양덕 천내 간 2급 도로를 이어주며 이 도로는 장동 탄강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차량이 없이는 개인들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교통편은 버스가 있으나 운임이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온천에 오는 사람들은 달러나 비싼 휴양지 음식에는 주변에서 싸먹을 데가 없습니다. 다 산이고 다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하루 경비만 해도 외화로 100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스키나 경마 같은 이런 특수한 시설 사용료는 따로 지불하는데 아니 그러면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북한 주민들에게 이건 전부 다 언감생심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역대급 사기를 당한 김정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20년 1월 10일 어렵사리 큰돈을 들여 국제 온천 휴양지를 개장하였는데 하루에 수백 명씩 몰려온다고 하던 외국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파리만 날리자 이상하게 이긴 김정은은 중앙당과 중앙검찰소 그리고 경찰총국까지 붙여서 이 사업 제안서에서부터 수익구조 타산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맡은 해외 파트너에 대한 조사 이걸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초 조사 보고를 본 김정은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외국 사업가로 가장한 해외 정보기관들이 김정은의 외화금고를 쓸데없는 데 탕진하여 낭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벌린 공작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대노하였습니다. 천하의 신인 자기가 외국의 정보기관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바로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당장에 이만건과 박태선 당 부위원장들 잡아들여서 그들이 외국인 사업가와 어떤 거래를 하였는가부터 조사했고 옆에서 군부를 뗐던 최룡해와 김재룡 총리까지 곁불에 맞아서 입장이 난처하게 됐답니다. 중앙검찰서는 중앙당 구국국장 그리고 단동에서 활동 중이던 중앙당 구국 소속의 미녀공작원 김모 여인을 체포해서 2주 넘게 천리아 조사를 벌였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단동에서 문제의 외국인 사업가와 직접 면담하였던 전문가들까지도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총국도 나름대로 합동조사를 하였는데 외국인 사업가로 위장한 그 외국 정보기관의 요원에 대한 신원과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들 정보기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전술과 방법으로 필대에서부터 단계를 걸쳐서 김정은에 이르는지 그 모든 단계들을 교묘하게 어떻게 속여 넘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단계별로 제안이 통과되도록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상당한 액수의 달러의 흐름 이것도 이제 포착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합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 양덕 온천 휴양지 건설 과정에 김정은의 소위 혁명 자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가에도 동시에 조사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는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수입산 인테리어 자재들과 온천시설, 설비, 또 스키장의 수평 에스컬레이터, 심지어 경마의 일까지 모든 것들이 대부분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서 건설지부의 간부들과 건설부대의 고위 장교들이 엄청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보통 돈이 아니라 김정은의 혁명 자금을 혁명한 제목 더 무거워진 것으로 됩니다. 김정은은 최종 조사 보고를 받고 며칠 동안 분노의 치를 떨었고 최룡해를 비롯한 최측근들 다 불러다가 화풀이를 하면서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고 당장이라도 모두 쏘아 죽일 듯이 길길이 날뛰던 끝에 5명의 핵심 주동자들은 가족까지 포함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쳐놓고 당은 혁명 자금에 눈독을 들이고 혁명한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측근들이 똑똑히 알도록 관련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증산교도소에 가서 일생 동안 썩게 만들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는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만건과 박태선 당 부위원장들을 부정 부패를 제명으로 해임 철직시켰고 최룡해에게는 엄중 경고를 줬다고 합니다. 당시 이만건과 박태성은 김일성 고급당학교 부정 입학 사건이 터져서 가뜩이나 책임이 무거웠던 찰나에 입건까지 해서 그들은 결국은 김정은의 무서운 철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전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번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한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위 소식통의 전언의 이 사실 여부를 남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이해와 또 올 초에 있었던 북한이 대대적인 측근 처벌 등을 미뤄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은 바른 대로해서 외국의 정보기관에 농락당한 희대의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은 누구에게 속히워 엄청난 달러를 낭비한 것을 악가할 것이 아니라 1인 독재 체제의 고질병인 독단과 독선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건데 그런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국고금이 들어가는 큰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해서 가급적 있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사전에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종종 예상과 다른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애국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 사기단들의 피해를 늘 의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김정은이 단독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 안보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검토하게 하고 그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물었더라면 이번처럼 근거를 빡빡 바닥내고 그것조차 부족해서 조총련과 조중련 교포들한테서 달러를 구워오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허점을 파고든 애국의 정보기관들은 앞으로도 더욱 교모하고 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김정은이 금고가 아니라 심장을 도려내기 위한 공작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한 정보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은 완전히 폐장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욱 이용자가 없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올해 1월 16일자 방송에서 1월 말까지만 해도 양덕 온천시설에는 평양시를 비롯한 지방도시 사람들이 수백 명씩 내려와 며칠씩 숙박하는 바람에 온천장과 식당, 여관들이 북적였다고 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당의 배려로 양덕 온천휴양 우대권을 받은 항일투사 가족들과 간부들, 전쟁 노병들이었으며 이들은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국정가격으로 온천을 즐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루에 최소 100달러는 있어야 숙식을 하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싼 온천 비용을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지불하겠냐라고 하면서 화려하게 건설된 양덕 온천시설은 결국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만의 시설이 됐고 영업 부지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언론 매체들은 양덕 온천 휴양시설은 건설 초기부터 인민들이 휴양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최고 존엄이 양덕 온천 건설장을 여러 번 시찰했고 준공식 대표를 직접 끊으며 관심을 보인 것은 양덕 온천 지구에 애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외화를 벌어보자는 의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애국 관광객이 양덕 국제 온천 휴양지에 넘쳐날까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일체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간 말종 같은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국민들이 생명 보호에는 안 것 없이 금강산 개별 관광까지 종용하고 나선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과 같은 이런 시선잡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내면서 몽테뉴의 유명한 명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